그리고 피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또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해양경찰의 위신을 실추하고 신고한 여경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에 대한 모략죄를 서슴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미친놈인가? 아니 그러니까 뭘 했는지는 절대 쓰지 않아요. 그냥 아니면 말고 얘가 이렇습니다 판사님, 아니면 말고요. 음란물도 보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저는 지금 두 가지 행정소송과 두 가지 형사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이고 두 번째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입니다. 이름도 어렵죠. 징계취소소송 변론기일이 29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어떤 주장이 오고 갔는지는 제가 법원에 직접 나가질 않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은 12월 3일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제가 승소를 할지 패소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측조차 되지도 않고 다만 제가 주장했던 주장들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29일 변론기일 전날 피고, 즉 해경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 서면을 보면 진짜 참 기가 찹니다. 전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속옷만 입은 여성의 반나체 음란 사진을 올리고 위 나체 사진 여성이 마치 피해 여경인 것처럼 게시하면서 피해 여경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있고 이것은 통신매체 음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음란물이고 그 음란물을 제가 공개한 게 통매음 혐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 그게 음란물이니까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그 음란물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경에서 그게 음란물이라고 하니까 말을 따라 하겠습니다. 그 음란물은 제가 그 여경한테 받은 게 맞습니다. 모자이크로 올려서 그런가? 당연히 모자이크를 해서 올려야지. 근데 저는 이미 법원이랑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감찰 조사를 받을 때도 다 제출을 이미 했어요. 모르는 척을 하는 건가, 아니면 별로 소송에 관심이 없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물. 그러니까 음란물을 내가 받았다고. 그럼 가해자가 누구죠? 성적 수치심이 갑자기 존나 올라오네요. 그리고 그 신고 여경은 계속 자기가 해경 생활을 성실히 해왔는데 만약에 원고가 승소를 해서 복직을 하게 되면 자기는 해경을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아주 성실하게 설날 전에 잠깐 복직해서 떡값 받고 추석 전에도 잠깐 복직해서 떡값 받고 정말 성실하게 월급을 받아오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는 거랑 자신이 나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분이 자기가 수사받고 있는 저와 전화 기록까지 조작하다 걸려버린 그 무고 혐의가 처벌받게 되면 징역에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입니다. 그러면 해경에서 나가는 게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제가 해경 측에 제 사건 당시 조사받았던 참고인들,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죠. 그분들에 대한 문답서에 대해서 공개해달라라는 소송을 진행했었고 1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제가 승소를 했었지만 해경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 2심이 진행 중인 거고, 그쪽에서도 작성한 준비 서면을 보면 이것도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해경 쪽의 주장은 원고는 자신의 징계 사건에서 동료 경찰관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참고인들이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징계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제 그 감찰관이 현재는 파면 처분된 전직 여경이 있어요. 그 사람과 영흥파출소 순직 사건 당시 부팀장 이 여경이 감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막 합니다. 과장도 있겠죠. 과장도 하고 허위의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에게는 2차 가해 및 감찰조사 방해죄가 추가돼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징계를 받고 약 1년이 지나고 그 파면된 여경으로부터 영상에도 공개했지만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 징계 사유로 들어갔던 그 협박으로 저를 고소해 줍니다. 근데 감찰에서는 제가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정확히 물어보지도 않았었지만 경찰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객관적인 녹음 파일을 전부 다 수사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찰관이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파면된 여직원이랑 영흥파출소 부팀장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내용은 다 차치하고
이런 해경의 주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게 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제가 이 동료들의 문답서를 공개해달라 요청했던 이유에서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제 사건에서 여러 동료들이 방금 말한 감찰관한테 조사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그 감찰관 앞에서 진술했던 내용이랑 그 감찰관이 임의로 작성했던 참고인 진술 요약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상에 있는 내용이랑 정반대되거나 내가 진술한 내용을 감찰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작성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진행 중인 소송인데,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오히려 참고인들이 자신의 문답서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도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적시도 됐었고요. 해경은 1심에서는 참고인들 개인 사생활이 걱정된다고 하다가 이제는 이게 공개되면 저한테 협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아니 잠깐만, 내가 멍청한 건가? 왜 씨발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의 진술서를 그 사람들의 동의까지 받고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해경에서는 그게 공개되면 내가 그 사람들을 협박할 거라고? 아니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나한테 좋게 실제 사실만을 진술해 줬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약간 모순되는 점은, 이미 해경에서는 저한테 불리하게 진술을 했었던 그 파면된 모 여경, 그리고 저를 신고했던 그 여경, 그리고 영흥파출소 부팀장이 진술했던 문답서나 이런 진술서들은 제가 달란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제출을 해놓고서는,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도 협박을 해야지, 회유하고 왜 유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 거는 못 주겠다는 겁니까? 혹시 진짜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참고인 진술 요약서라는 공문서를 조작한 겁니까? 설마 아니죠? 진짜면 여러 명 감옥 가야 될 건데 아니겠죠. 우연의 일치로 저한테 좋게 진술해줬던 사람들의 진술서를 똑같은 실수로 다 나쁘게끔 작성을 실수로 했겠죠.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그래서 저는 각각 이 행정소송 법원에 의견서를 하나씩 다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의견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혹은 무시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뭐 주된 내용이라면 피고 해양경찰에서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 내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 등 이러한 비위 사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피고는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한 수법으로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 징계 취소 소송의 재판부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징계 사유는, 그러니까 제 징계 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언어적 성희롱, 두 번째 내부 결속 저해, 세 번째 감찰 조사 방해 및 2차 가해.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1번과 2번 항목은 무고 1호기에게 형사고소당했고 3번 항목은 2호기에게 고소당했으나 이 중에 한 가지 사실을 제외한 모든 혐의 사실이 불송치 그리고 불기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제 유튜브 채널을 스토킹하던 그 성명 불상자와 결탁한 현재 경찰관이 있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고 영상으로도 다뤘었는데, 해경은 이 내용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허위 주장이 아니고 현재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안내를 받았고, 그리고 이 대상자는 사실 저를 신고했었던 이 여경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제 소송 기록을 제출받은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유출을 한 거죠, 현재 경찰관이. 와, 나 씨발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리고 피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또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해양경찰의 위신을 실추하고 신고한 여경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에 대한 모략죄를 서슴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미친놈인가? 아니 그러니까 뭘 했는지는 절대 쓰지 않아요. 그냥 아니면 말고, 얘가 이렇습니다 판사님, 아니면 말고요, 음란물도 보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거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제 징계 사유는 뭐 언어적 성희롱 행위, 내부 결속 저해, 감찰 조사 방해 및 2차 가해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혐의 없음되고 불송치되고 불기소되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되고 검찰 항고를 했는데도 안 되고, 왜 안 되겠습니까? 안 했으니까. 그럼 감찰에서는 왜 그걸로 처벌을 했냐? 그건 모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결과값이 나오다 보니까 피고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도 할 말이 없는지 계속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음란물을 그 음란물을 올렸다고 하질 않나. 제가 징계를 받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 유튜브를 게시를 한 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나?
그래서 저도 이 건을 제 사건이다 보니까 뭐 2년 동안 정말 죽을 생각도 하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다행히 이런 형사적으로 다 깨끗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서야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정말 뭐 많은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신고 여경이 마치 제가 자신한테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처럼 보이게 앞뒤 카카오톡 내용을 다 자르고 제출한 카톡 자료가 감찰관이 받았다면, 그 앞뒤 정황을 가지고 있는 제 카톡을 보면 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피해자라고 하는 애가 거짓말을 조금은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은 말을 맙시다.